안녕하세요. 시오쌤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의대 진학에 유리한 활동, 임상적 활동에 대해서 다뤄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시간에는 의료산업 트렌드에서 얻는 힌트라고 해서 실제로 의료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자면 2024년 헬스케어에 대한 기사인데 결국은 이 7가지 키워드를 보시면은 생성형 AI, 디지털 트윈, 그리고 가상 및 증강현실, 3D 프린팅 등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의료 관련된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 이제 IT 기술과 융합해서 사실 이것들이 의료인지 IT인지 구분이 모호한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우리 산업 전반을 지배하는 의료 쪽을 전반을 지배하는 트렌드이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중요한 개념은 디지털 치료제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는 혹시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약물은 아니지만 의약품과 같이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앱이 될 수도 있고 게임, 가상현실 등 소프트웨어가 활용되기도 하는데 디지털 치료제는 보통의 의약품처럼 임상시험을 통한 치료가 검증, 규제 당국의 심사, 의사의 처방, 보험 적용 등을 거치게 되는 점은 동일한데 무형의 소프트웨어라는 점이 굉장히 특이하고 결국은 환자를 치료하게 되는 점은 기존의 어떤 치료제들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디지털 치료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3년 정도 전만 해도 실제 승인받은 기업들이 거의 없어서 1호 기업만 있었나 했었는데 미국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금 2024년 작년 기준으로 한 4월, 5월경에 확인을 해보니까 승인된 기업들이 허가받은 기업이 4, 5가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디지털 치료제 확산이 정말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트렌드에 맞물려서 의사 선생님들, 의대 교수님들이 굉장히 창업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내 의대 교수가 만든 심전도 분석 AI 전문의 꺾었다. 14일 이내에 부정맥 위험 예측, 이대 목동병원 AI 진단에서 상용화까지. 의료 스타트업 창업 나선 의대 교수를 AI로 의료 미래 밝힌다. 기존에는 사실 의대 교수님들이 창업하시는 경우에는 결국은 뭐 어떤 기술만 제공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개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정말 이제 기술 스타트업으로서 AI와 융합해서 자신의 어떤 진단 기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내세워서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결국은 교수님들이 이런 AI와의 의료와의 융합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생기셨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의대 진학 필수 키워드인 임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임상은 위키백과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상시험 또는 임상연구는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사람에게서 추출 또는 적출된 검체나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시험 또는 연구개발 중인 신약의 사용허가 전 그 약의 효과 및 안전성을 증명하는 과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의도 이러하죠. 근데 제가 왜 임상을 어떤 필수 키워드로 들고 나왔냐? 사실은 이런 임상이 연구 과정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결국은 환자를 진료하는 일들도 하시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연구하고 논문을 쓰시는데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대 교수님들의 관심사 또한 단순히 어떤 환자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제 연구하고 결국 이런 연구들이 임상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필수 키워드로 잡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는 임상이 아니라 임상적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임상적 활동은 다른 전문가분들이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근데 임상적 활동을 저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당연히 어떤 우리 생체 데이터면 좋겠죠.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정의한 문제를 정량적으로 해결하는 탐구입니다. 사실은 생명 쪽 같은 경우는 대치동에서도 많이 하는 탐구들이 보면 식물이나 뭐 부패 실험 이런 걸로 해서 어, 육안으로 하는 약간 정성적 탐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탐구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도 지금 오늘 얘기하는 임상적 활동을 통해서는 정량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실험 결과를 어떤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요즘 트렌드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임상적 활동에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이냐? 당연히 데이터 활용이나 분석할 수 있는 능력 플러스 어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는 문제 해결 의지가 필요하고 이제 이런 데이터 활용을 하려면 최신 기술, 제가 최신 기술이라고 해봤자 결국 AI나 머신러닝 기술이죠. 최신 기술 활용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행인 점은 요즘 생성형 AI도 너무나 빠른 속도로 나와 있고 학생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더군다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유용한 툴들이 많습니다. 파이썬도 굉장히 쉬운 툴 중에 하나였지만
그런 오렌지 3라든지 좀 유용한 툴들이 학생들 수준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임상적 활동에서 요구되는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임상적 활동은 이런 식의 활동이었으면 좋겠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3부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결국은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분석, 해석하여 인사이트를 도출한다. 당연히 공공 데이터 포털이나 캐글 같은 데를 이용하면 좋겠죠. 또 두 번째로는 다양한 센서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를 분석하고 활용한다. 이게 정말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근전도 센서나 초음파 센서, 가스 센서 등을 통한 생체 신호 데이터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 핸들링 역량을 보여주게 되면 이게 생체 데이터로 바뀌게 되면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증명하는 셈이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임상적 활동을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런 활동들이 무엇보다 비침습적으로 가능한 연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침습적이라는 것은 피부를 관통하지 않거나 신체에 구멍을 내지 않고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을 말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기 진로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만약에 체열을 해야 된다든지 조금 그런 것들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도 비침습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저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치료제 분야의 특징 같은 경우는 결국은 비침습적으로 어떤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애플워치 같은 거, 갤럭시 워치 같은 게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걸로부터 데이터를 측정하게 되고, 이런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및 진단을 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어떤 치료 방법도 제안해 줄 수 있는 것이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나 디지털 치료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쪽도 비침습적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유는 사실은 의료 패러다임 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의료라는 것이 기존에는 질병이 발생을 하고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치료에서 예방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치료에서 예방을 잘 하려고 하면 결국은 수시로 환자의 어떤 그런 개인의 그런 건강을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침습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어떤 건강 데이터를 수시로 측정하고 건강 상태를 스스로 모니터링해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적 활동의 예시로서 지금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냐 보면, EEG 같은 경우에는 뇌파 데이터고 ECG는 심전도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EMG는 근전도 데이터인데, 결국은 우리 몸에 흐르는 미세한 전류를 측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결국은 우리가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나 실험을 하는데, 바람직하게는 생체 신호 등 생명 관련된 데이터를 취득해서 이걸 기반으로 실험을 하는 것이다 라고 임상적 활동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디지털 헬스케어나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침습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통해서 개인의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를 분석 및 진단을 하고, 또 나아가서 치료 방법을 제안하거나 치료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분야인데, 우리가 오늘 얘기한 임상적 활동, 임상적 탐구를 하게 되면 결국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아두이노나 이런 직접 센서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서 분석하고 또 모델링을 해서 AI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실제 자신들이 미래에 경험하게 될 것들을 미리 경험한 것도 물론이고, 또 바람직하게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의료업계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분야와 일치하기 때문에 임상적 활동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3부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임상적 활동을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데이터 사이언스 개념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